사람들이 한식을 간단한 요리라고 말할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김치와 장 담그는 데만 몇 주, 몇 달이 걸리거든요. 정말 일이 많죠? 그런데도 한식을 놓을 수 없는 건 한식의 불가사의한 매력 때문입니다. 아마 한식만큼 한식을 좋아하는 이들로부터 사랑받음과 동시에 미움받는 요리도 없을 겁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김치찌개가 팥 로스트보다 좋았지만 한국인이라고 무시당할까봐 친구들에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는 아이는 커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뉴욕, LA, 라스베이거스, 토론토 등에서 20여 개의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거대한 외식 그룹의 오너, 데이비드 장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 떡, 고추장, 쌈으로 대표되는 한식을 선보이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식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을 4차례나 수상했고 2008년 문을 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코는 미쉐린 별 2개를 받았죠. 또한 넷플릭스 다큐 어글리 딜리셔스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데이비드 장은 연예인 뺨치는 대중적 인기까지 누리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데이비드 장을 미국인의 식습관과 인식을 바꾼 인물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맛있고 몸에 좋으면 비싼 음식, 아니면 싸구려로 나눴는데 데이비드 장은 당시 미국 내에서 생소하게 여겨지던 아시안 레시피를 적용해 건강하고 맛있으면서도 비싸지 않은 요리를 선보였다고요. 그의 성공은 뉴욕 이스트빌리지에 열었던 작은 바, 모모푸쿠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요리사로서 데이비드 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여느 스타 셰프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때 골프 신동으로 불렸지만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해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우울증에서 비롯된 약물 중독까지 경험한 적도 있었죠. 정직한 요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뉴욕의 요리학교에 진학했지만 무수한 천재들 사이에서 절망했었고요. 그는 요리학교 졸업 후 어차피 망할 거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패하자라는 엉뚱한 생각으로 2004년 이스트빌리지 한쪽에 작은 식당을 엽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 라면을 파는 누들바였죠. 그러나 미국인 대부분이 정통 라면이 뭔지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누들바를 운영하는 동안 백인은 면만 먹고 아시아는 국물까지 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국물을 너무 뜨겁게 만들면 미국인들은 국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기 때문에 면이 불었고 미지근하게 내면 아시아인은 불평을 했죠.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후에 셰프와 손님 모두 만족할 만한 요리를 만들게 됐을 때 한 요리 평론가가 그의 누들바에 우연히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허름한 식당에서 내놓는 라면의 맛에 깜짝 놀라 자신이 기고하는 매체에서 크게 다뤘죠. 그 후 데이비드 장은 수많은 미식가와 요리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연 식당의 주메뉴가 미국인들에게 다소 익숙한 라면이었다면 2006년 두 번째로 연 모모푸쿠 삼바의 컨셉은 쌈이었습니다. 푸짐한 보쌈과 김치, 다양한 야채가 함께 나오는 한국식 쌈 요리였죠. 시끌벅적한 포장마차 컨셉의 이 레스토랑에서는 쌈뿐만 아니라 한국적 요소가 곁들여진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코다리찜을 연상시키는 매콤한 양념을 곁들인 가오리구이, 삼겹살 샌드위치, 구운 떡 요리와 같이 미국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던 미국인들은 한식의 아찔한 맛에 중독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감탄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투박하지만 매력적인 맛으로 데이비드 장은 단숨에 스타 셰프가 됩니다. 그는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2번이나 선정됐으며 식신 3인방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죠. 하물며 모모푸쿠 누들바는 유명 레스토랑이 수없이 많은 뉴욕에서 2018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막 이름 날리던 시점인 2010년경 몇몇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자신을 한국인 셰프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가 콕 집어서 이런 발언을 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우선 그는 동양인 셰프라는 특정한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장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기에 한국인 셰프라는 호칭이 맞지 않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요리가 한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식의 틀에 갇혀있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미국인들이 더욱 친숙하게 느끼도록 정통 한식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지화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일화를 살펴보면 데이비드 장이 한식을 자신의 시그니처로 삼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백인 중심의 지역에서 자라며 겪었던 차별은 물론이고 보수적인 부모님 아래 내 뿌리가 한국인인 것이 싫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장의 아버지는 그가 7살 때 수레바퀴에 다리가 끼어 울자 심약하다고 야단을 칠 만큼 엄했다고 하는데요. 한식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어린 시절에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같아 일부러 먹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정하다고 여겼던 아버지는 아들이 식당을 차리겠다 했을 때 선뜻 10만 달러를 융통해 줬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장 또한 나이를 먹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특히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로 마음의 상처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해주는 한식 요리가 가장 좋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몇 년 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오가며 식재료와 요리법을 살피고 미국 주류 방송에서 한식 요리법이나 한국의 재래시장을 소개하는 등 한국 전도사 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국 방문 중 눈에 띄는 것은 MBC의 대표 프로그램인 투데이쇼와 함께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한 건데요. 인절미와 가래떡, 호떡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식문화를 소개하며 미국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강릉 주문진항에서는 대게, 꽁치, 도루묵 등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며 한국 어시장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평가했고요. 한국 여행하며 서울과 명동의 북적거리는 거리만 떠올리는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한국의 매력을 마음껏 뽐낸 방송이었죠. 또한 얼마 전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 어글리 딜리셔스에서는 셰프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존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한식에 대한 애정을 밝히며 김치 스팸 볶음밥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뉴욕에서 정통 한식당 오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한국 사랑은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매체에서 데이비드 장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국 마포의 닭갈비 식당이라고 답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중 한 명이며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 마포의 닭갈비집이라니 참 재밌죠? 데이비드 장은 이 작고 허름한 식당이 복잡한 요리를 할 것이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미쉐린 레스토랑의 주방보다 더 정교한 조리 방식을 자랑하는 곳이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들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한다. 투박하고 노골적이지만 누구나 사랑할 만한 맛을 지녔으며 그 어떤 나라의 음식보다 아름답다 라고요. 마포의 닭갈비집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그는 어떤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까요?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